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계약이 한순간에 무너져야 되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 롤스가 정의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는 중요하지만 이는 개인의 기본적인 노력과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중요하죠. 하지만 개인의 기본적인 노력과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당신 주머니에 돈을 꽂아준다. 한편으로는 있는 빚 대신 나라가 갚아준다. 청산해준다. 이런 얘기를 준다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줘서 일종의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성격이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도덕적 해입니다. 빚 안 갚으면 정부가 갚아준다는 엉뚱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거. 결국 신용사회가 붕괴되는 거죠. 신용사회가 뭡니까? 돈을 빌린 사람 당사자가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형평성 논란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사람 중에서 5년간 이 동일 조건으로 갚은 사람이 361만 명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정부는 113만 명을 구제한다는 거고, 또 무엇보다 저희가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우리의 세금이나 결국은 우리 세금이 한계가 있으면 미래 세대의 몫을 가져다가 국채를 발행해서 이걸 메꿔주는 거잖아요. 첫 번째, 국민 세금의 어떤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탕감된 빚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거나 발권력, 이게 돈을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당사자, 이재명 개인이 이 돈을 만약에 한다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민주당을 보면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남의 돈, 어떻게 보면 국민이 진짜 힘들게 모은 돈, 그리고 미래 세대가 누려야 될 몫을 끌어다가 본인들의 어떤 지지율, 그리고 본인들이 일정 부분의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하면서 생색내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남의 돈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세금 부담이 전과자 정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 잘못된 정책, 잘못된 메시지,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노예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하나하나 바꾸면 됩니다. 지금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국민들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중도 보수 입장에서는 뭘 하든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뉴스도 제대로 안 보시고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는데 모든 것들은 일정 부분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중간에 있는 분들 그리고 보수 있는 분들이 약간의 지금의 상황이 짜증이 나서 뉴스도 안 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 잘못된 것을 짚어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어간다면 국민 세금이 부담이 증가하거나 한쪽으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증가되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어떤 재정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600조의 국가 채무가 있었는데 400조 이상이 늘었습니다. 1000조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1차 추경이 13조 원이 있었는데 추가로 요번에 30조 원 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1300조 원의 국가 부채가 1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아이고, 뭐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씩 쫙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얼마나 조삼모사냐?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우리가 갑자기
45만 원씩 대한민국 국민 1인당 45만 원씩 빚이 추가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1인당 2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15만 원에서 55만 원씩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뿌려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잊고 있지만 결국 여기에서 15만 원에서 55만 원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지만 결국은 뭐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1인당 45만 원의 빚을 더 부담하게 됐습니다. 국민 1인당 지금 갚아야 될 빚이 2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어가자면 저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인식과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가 탕감, 이 공업, 추가 탕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대한 모럴 해저드를 고착화하고 신용 질서를 붕괴를 가속화한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신중하지 못하는 언행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신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세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다 보니까 요즘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잖아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녀 보니까 민원 해결사 노릇을 해요.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 뭐 비정규직 어떻게 좀 해달라, 뭐 내가 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또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또 나몰라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아니,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다니면서 막상 또 얘기하면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사람들 앞에서 신중치 못한 언행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며칠 동안 언론에서 여러 문제 제기를 하지만 이거에 대한 반성, 이것에 대한 어떤 코멘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정치인의 언어는 본인의 감정에 따라서 한 개인의 어떤 경제관, 사회관 이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사람이 야당 대표 있을 때야 속된 말로 마음속에 있는 거 마음대로 이렇게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터뜨릴 수 있지만 지금은 본인 얘기대로 대통령 아닙니까? 여튼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주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치인의 언어는 신중해야 되고요. 그들의 말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만큼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말의 무게. 하지만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이 진중하고 말에 무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이 가벼운 이 빚을 갚는다는 거,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고 예외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덧붙여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우리나라는 빚탕감이라는 뭐 대통령이란 사람이 국민 세금으로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미래 세대의 몫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빚을 줄여주거나 탕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원의 파산 회상 제도가 있는데 왜 특별하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종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대원칙, 신용사회 기본 원칙까지 다 무너뜨리는 이재명 정부의 탕감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원이 감독하는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2023년도 한 해 동안만 개인회생 신청자가 62,143명, 파산 신청자는 43,89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법원이 요구하는 대로 어떤 스케줄대로 본인이 돈을 벌어서 일정 부분 자기가 개인적으로 쓸 거 최저 생계비만 빼놓고 계속 갚는 거예요. 그런 갚음을 통해 가지고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어떤 노력을 하는구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냥 무턱대고 돈을 갚지 않고 있고 일정 부분 못 갚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랬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한 걸음을 내딛고 본인이 한 걸음이라도 내딛기 위해서 노력할 때 사회와 국가, 정부라는 것은 뭐냐? 주변 사람들은 그때 한 걸음을 더 내디딜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뭐 본인은 노력하지 않는데 그렇게 해주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저는 성실하게 빚을 갚는 자가 바보가 되고 외면한 자는 혜택을 보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봅니다.